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35K를 도전했다가 현재는 3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잘 견디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고, 비트코인이 바닥에 있을 때 가격의 상승을 맞췄던 아주 전문가가 수주 안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다뤄보고, 코인 시장에 대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모르고 있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알파벳, 구글의 주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2%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하우징 마켓이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하락을 했고, 하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 결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 며칠 사이에 잠잠해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기사나 소식이 뜸해져서 이게 안정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 현재 전쟁 시작 전보다 훨씬 더 커진 확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상군들의 간헐적인 전쟁 전선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글로벌로 경기뿐만이 아니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잘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도 좋지 않고 다른 2차 전지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 쪽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은 거를 피부로 와닿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9월부터 10월 동안 34%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가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개별 주가가 아니라 나스닥 전체이기 때문에 이 하락폭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 바닥에서 상승을 할 때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좋지 않은 상황 기억나시죠? 그때 이슈가 됐던 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파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SVB 사태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그런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비트코인만 오르고 미국 주식은 매우 좋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그때랑 아주 유사한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좋지 않은 상황이고, 코인 시장, 특히 비트코인만 아주 굳건한데,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상업은행, 4개의 상업은행의 주가를 봤을 때 연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은행들이 좋지 않았던 상황,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올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에 있는 4개의 이 상업은행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연초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막 급하게 리스크가 있다라고 전해지지 않지만 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을 보세요. 바닥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비트코인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미국에 있는 전통 금융의 리스크가 전이가 되고 커지면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업은행의 부실, 미국 국채의 부실과도 이어지게 되는데, 미국 국채의 부실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체제로서 비트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곧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서이스예요.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아서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채 지금 전쟁을 두 개의 전선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선이 미국이 두 개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더 찍어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미 국채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좋지 않은 성과를 계속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더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직이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상업은행들 부실이 생겼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저에 모르는 곳에서는 기관들이 아주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왜 작은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의 현재 전체 코인 시장의 가치는 미국 전체 자산 시장의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장이고 이 시장은 이 돈이 들어오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장이 올 때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창구가 돼서 불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코인 시장에 포커스돼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34K, 35K까지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많이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주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과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의 핵심이 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더 정리는 다 끝났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스테이블 코인이 20조가량 새롭게 추가가 됐고 추가가 된 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너무나 당연한 로직입니다. 20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돈이 새롭게 이 전통 금융권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 35K를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현물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35K를 도전을 했다가 그 고점이 딱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맞고 내려왔어요. 맞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OI가 증가를 했잖아요. 숏 물량이 늘어나면서 살짝 내려온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벽이 36K에 새롭게 형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K에 35K 먹었던 이 물량은 얇아져가지고 새롭게 벽으로서 작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36K 며칠 전만 해도 28K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갑자기 36K에 신규 매도벽이 생성이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베이스는 36K 위에 있는 38K에 신규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청산맵을 봤을 때 OI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은 적어요. 근데 35K부터 36K까지 새로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도 계속 붙어서 34K에도 롱 포지션이 진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물보다는 선물이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선물의 움직임들 계속 붙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하지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현물이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탑 트레이더의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숏 비율이 많이 있어요. 숏 비율이 많이 있는 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해칭입니다. 해칭. 그러니까 롱으로 현물을 잡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탑 트레이더들은 해칭을 하거든요. 해칭 물량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하락을 보는 이 숏 물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계정과 포지션의 비율을 딱 봤을 때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물을 매수했고요. 그러면서 숏으로 해칭을 해놓고 있다. 일부 하락을 했을 때 이걸 되돌렸을 때 본인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숏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불장으로 가기 위한 조건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돼 있는 코인들이 계속 활동을 시작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움직임은 언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냐? 불장의 초입 때. 불장의 초입 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이 좋아지니까 오래돼 있는 코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지금 이거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이 이제 확 역동적으로 활발히 진행이 되는 그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로 증거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롱텀 홀더의 SOPR을 보게 되더라도 우리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낮은 구간, 아주 좋은 구간, 롱텀 홀더 SOPR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격이 오르더라도 DCA 전략을 통해 가지고 2023년도 잘 모아 가신다면 아직도 우리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다만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면 그게 기회라는 걸 돌이켜 봤을 때 아, 기회였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거를 뭐 온체인 데이터 자료들이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카포입니다. 비트코인을 1, 2K까지 빠진다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애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추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보는데 얘 원래 여기서 하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한다면 주석을 지가 달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달았냐면 자기는 포지션이 없대요. 숏으로 하루 종일 그냥 연초부터 이때부터 그냥 숏 얘기했거든요. 이때부터 이렇게 간다고. 근데 또 여기 가다니 이렇게 간다고 하고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자기는 포지션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좋은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숏 포지션의 대표주자 일카포도 발을 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트코인이 수주 안에 이제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예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몇 주 안에 40K와 45K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퀀트 트레이딩을 하는 에드워드 찰스였나? 이름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했을 때 두 가지예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온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퀀트 트레이딩 할 때도 바닥이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야 되고 그 기간이 몇 주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걸리고 나면은 뒤에 목적지는 40K에서 45K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10월 말 11월 초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뷰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변수는 거시경제 상황인 거예요. 매크로적인 부분이 12월 달, 1월 달에 안 좋아지면서 때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더 뒤로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40K, 45K를 본다. 다만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채굴업자가 비트코인을 던지는데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 채굴업자 고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고래가 가질 수 있는 물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반감기는 채굴량을 절반으로 잘라버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서플라이 디맨드로 봤을 때 서플라이가 절반으로 준다. 디맨드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바닥에 있을 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 와이코프 요 그래프는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너무 유명한 그래프긴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저항을 받고 더 위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는 이유 온체인 데이터 상이나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로 채굴업자들이 비트를 던지기 때문에 이 축적의 기간, 저항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은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이낸스에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오는 비트코인만큼 스테이블 코인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하락장에서는 비트만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 안 들어와가지고 하락을 한 건데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면서 비트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비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가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 상태는 아주 안녕한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CEO가 하마스가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4,100만 불을 자금 모집을 한 거는 가짜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게 가짜다 진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크립토 관련돼 가지고 이 하마스 때문에 어떤 룰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20%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인 쪽 관련되어 있는 인사들이 그 이야기를 하마스 전혀 상관없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 조작 사실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만간 미국에서 특히 미국 의회에서 규제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쪽에 있는 그루들
유명 인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발을 살짝 빼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데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승인 것들은 자기 밑에 있는 5명의 직원이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코인 시장에는 사기가 만연하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발을 빼고 있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돼서 지금 움직임이 한쪽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게리 겐슬러도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매스 어덥션을 일으킬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레가시 금융, 은행권에서 보면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38%가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 은행을 변경한다고 해요. 은행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거래 은행 만드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 되면은 이자도 깎아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투자자는 암호화폐 정책 때문에 A 주거래 은행을 쓰다가 B라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매력적인 거죠. 은행들의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덥션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비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내용이 있고, 중요한 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어떤 걸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야 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SEC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전문 업체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는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인 중에 많이 올랐던 코인이 있어요. DYDX라는 코인인데 코스모스 체인형 V4 코드 오픈소스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DYDX는 원래 이더리움 위에 있던 덱스인데요. 이게 자기들 자체 메인넷으로 만들어서 코스모스 SDK를 써가지고 자기들만의 메인넷을 만드는 건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몇 주 전에 멤버십 분들한테 DYDX의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좋은 움직임,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실제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여러분들께도 이 DYDX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좋게 볼 수 있는 코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